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지난 주말 내린 비로 기온이 전반적으로 다소 내려간 모습입니다. 아침 최저기온 17도에서 20도 사이로 볼에 와닿는 공기가 선선해졌는데요. 한낮에는 다시 30도까지 기온 오르면서 늦여름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자외선 차단과 더위에 대비해 주시고요. 한동안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 의회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 중인 원주 석조문화재 환수를 위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고요. 원주시 보건소가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맞아서 9월 건강 걷기 챌린지를 운영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영월군 소식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9월 8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등산객 등에 의한 임산물 불법 굴취, 채취 행위,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입니다. 동부산림청은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을 진행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산림 드론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상수도와 생활용수 지원량을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지원량이 기존 하루 400톤에서 700톤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강릉시가 평창 오대천 취수원 4곳에서 하루 260톤까지 취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 최소 유량은 유지하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횡성호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취수탑 지점의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올해 강원 지역에서 처음 내려진 조류경보인데요. 원주지방환경청은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며 유해 남조류 증식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시 의회가 최근 반출 문화재 환수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고향을 떠난 문화재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는데요. 관련 내용 원주시 의회 손준기 의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손준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손준기 의원입니다. 예. 네. 자, 이번에 대표 발의하신 원주 반출문화재 환수 건의안이 제259회 원주시 의회 본회의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건의안에서는 이른바 환지본처, 즉 문화재가 태어난 장소로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가 됐는데 이번 건의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예.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문화재가 우리가 단순한 전시품이 아니라 우리 원주시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점이 이제 핵심이고요. 원주의 석탑과 불교문화재 같은 게 이제 모두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타 지역에 흩어져 있는 현실이 이 원주의 역사적 맥락을 제대로 느끼고 계승하는 데 큰 제약이 됩니다. 따라서 문화재는 이제 제자리에 있을 때 온전한 가치가 들어간다는 이제 환지본처라는 원칙을 강조한 것도 그런 이유고요. 예. 또 하나는 저희가 과거 지광복사현묘탑을 환수를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이제 시민들과 이제 선배님들의 오랜 노력 덕분에 이런 환수 절차를 거쳤는데요.
이렇게 원주 시민들의 염원과 자부심을 되찾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 건의안에서 원주로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지목된 문화재들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재들이 원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현재 환수 필요성이 제기되는 원주의 대표 문화재들은 대부분 송이신라 때 그리고 고려시대 불교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이런 유산들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거돈사 원공대사 승묘탑, 그리고 진공대사탑비 비신, 흥법사의 진공대사탑이랑 그 부속이랑 석관까지, 또 영전사지 보존제사 사리탑 2기, 이 천수사의 5층 석탑과 3층 석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당시 원주가 그 불교 문화의 중심지로서 어떤 위상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어떤 중요한 증거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주 시민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할 역사적 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역사적 뿌리와 같은 문화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정원에 이 문화재들이 전시되고 있죠. 그럼 고향인 네. 원주를 떠나서 현재 위치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알려주실까요? 당시에 문화재들이 원주 떠나게 된 배경에는 일제강점기 때 이제 떠났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고적조사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적조사 사업을 통해서 원주의 대부분의 주요 불교 유적지들이 조사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석탑이랑 부속물들이 이제 무단으로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들도 있고, 서울로 발출이 된 문화재들도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지역의 사찰이랑 터에 있어야 될 것들이거든요. 이게 나중에는 그 중앙집중식 관리라는 명목 아래서 서울로 모두 옮겨졌고, 지금은 이어져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야외 뒷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현재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본회의 채택이 된 상황인데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공식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실까요? 일단 본 건의안 자체는 그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공식 기관에 공식적으로 이제 제출이 되고요. 이 건의안 자체는 또 국회와 중앙정부의 검토를 거쳐가지고 아마 정책적인 논의로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또 이게 문화재 반환 절차에 관해서는 협의와 조율이 필요한 단계가 좀 많고 예산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향후에는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함께 좀 더해진다고 하면은 환수의 동력이 지광국사탑처럼 이제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해 이제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의 노력 끝에 원주로 환수가 되는 뜻깊은 성과가 있었는데 그럼 현재 지광국사탑은 어떤 상태로 보존 관리되고 있는지 환수 이후의 경과에 대해서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현재 지광국사현묘탑은 그 원주로 돌아온 뒤에 법천사지 그 전시관의 임시 이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그 국보 제101호로 지정이 된 탑입니다. 그래서 보존 상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화재청과 전문가들이 함께 보존 관리 방안을 계속 마련을 하고 있고, 이제 향후에는 이제 다른 탑이나 이런 것들도 그 원주 시민들이 우리 원주에서 더 가까이 볼 수 있도록 전시와 안내 체계도 보완될 예정입니다. 네. 네, 이 귀한 문화재가 시민들과 함께 많이 볼 수 있는 공간에 놓여지겠네요. 자, 건의안에는 앞서도 언급하신 말씀 중에 중앙집중식 문화재 말씀 주셨죠.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현행 시스템의 한계는 무엇이고 그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체계는 좀 어떤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원주 비단 원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부분 중요한 문화재들이 국립중앙박물관의 이제 중앙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양한 도시의 유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앙박물관에 내재돼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문화재는 맥락과 장소성이 중요하고
그 맥락을 이해할 때 그 문화재를 보는 시민들이나 이제 국민들의 그 또 다른 체감이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 문화재 환치본저 특별법 같은 이런 이제 것들을 이제 국회나 이런 것들에 요구를 할 수가 있고, 또 지역 박물관이나 전시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이 좀 확대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그 지역의 문화재가 제자리를 찾고 지역의 역사적 자산으로 살아 숨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재 환지본처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고요. 뭐 비단 우리 원주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원주의 문화재 환수 운동은 단순한 유물 반환을 넘어서 지역의 정체성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이런 문화재 환수 운동에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지역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라는 게 저희가 원주 시민으로서의 얼마나 자긍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시민들에게도 뭐 여쭤보면은 사실 이제 그닥 그 원주시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없어요. 이제 경주나 이제 전주나 이런 정말 예전부터 이제 그 지역의 뿌리와 역사들이 계속 보존이 되었던 지방은 또 시민들의 그 역사적인 그 의식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게 환수운동 자체가 그냥 돌 하나 찾고 석탑 하나를 다시 한번 찾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문화재 자체를 통해서 우리 원주 시민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또 우리의 이러한 역사들을 후손들에게 제대로 보여주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시의 문화적인 자부심을 회복하고, 또 원주가 문화도시였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문화도시로서의 원주가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문화적, 역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우리 원주 시민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자, 마지막으로 문화재 환수와 관련해서 시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면 청해 듣겠습니다. 네, 원주 시민 여러분, 저희가 원주의 문화재 자체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우리 뿌리고 정체성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지광국사탑 환수의 성과처럼 우리 원주 시민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그리고 힘이 모여야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 이미 경험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 원주의 소중한 문화재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런 것들이 제자리를 찾을 때 우리 후손들에게도 원주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까지 이제 저희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예. 자, 원주 반출 문화재 환수 건의안이 이번에 본회의에서 채택이 됐는데요. 이번 건의안이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져서 더 많은 문화재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고 저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 의회 손준기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무더위가 점점 가시고 가을이 오는 환절기면 건강관리도 한층 더 중요해지죠. 마침 9월 첫 주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주간이었는데요. 이 기간을 맞아서 원주에서 진행된 캠페인 현장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심내혈관 질환 예방주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금 9월이 시작된 지 2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매년 9월 첫째 주는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심내혈관 질환 예방 관리 주간입니다. 이 심내혈관 질환은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의 질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과 또 만성 질환 인구가 늘면서 청년층과 장년층 사이에서도 이 심내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내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심근경색 같은 심장 질환부터 뇌졸중 등의 뇌혈관 질환,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같은 선행 질환을 총칭하는 말인데요. 네. 이 심내혈관 질환은 우리나라 10대 사망 원인 중 4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혈관이 수축되고 또 혈압이 불안정해져서 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심내혈관 질환 발생 위험에 대비하고 특히 예방에 힘쓰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와 또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원주에서도 지난 한 주 동안 캠페인이 진행됐는데 원주시 보건소 오수정 주무관에게 캠페인 진행 내용 들어봤습니다.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알리고 조기 예방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 지정 운영하는 주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심내혈관 질환 조기 발견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생활문화 확산을 취지로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공단 직원분들은 연령대가 다양하신데 저희가 그 인지도 검사를 보니까 자기 혈당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식후 혈당을 쟀는데 식후의 혈당이 내가 어느 정도 됐는지 정상 범위인지 아니면 정상 범위가 아니신지 확인하시고 더 관리하시는 그 계기가 되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이러한 생활 수칙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심내혈관 질환을 조기에 예방하고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시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캠페인에서는 그럼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나요? 네, 심내혈관 관리를 위해서는 조기에 질환을 인지하고 꾸준히 치료받는 게 중요한데요. 네. 특히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원주 캠페인에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찾아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혈압, 혈당 검사, 또 혈관의 건강도 측정, 체성분 검사부터 다양한 건강 검사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본인이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또 분야별 상담도 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직원 중에는 스스로의 혈당 수치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보건소에서는 평소에 식후 혈당 수치를 측정하고 정상 범위인지 체크하는 것만으로 해도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캠페인을 찾은 직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리고 혈압, 혈당 측정, 그리고 구강 청결 상태, 인바디, 건강 상담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근데 심내혈관에 대해서는 그 심장이나 뇌 쪽에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문제되는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최근에 건강 검진했을 때 저 혈당이 높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 관심을 가지고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 집에서 혈당이라든지 이런 거 측정하려면 번거로운데 여기서 측정하면서 바로 상담도 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 인바디까지 이제 같이 해서 그 전체적인 이제 신체 균형도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건강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는 혹시 스스로의 혈당 수치를 알고 있나요? 사실 전혀 체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은주 아나운서님은 알고 계시나요? 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실천하기가 어려운데 그럼 일반 시민들도 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수칙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캠페인에서 강조한 것처럼 정기적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가 중요하고요. 네. 또 심내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금주와 금연과 또 균형 잡힌 식사 같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라도 이 생활 수칙을 실천하시면 질환을 예방하고 또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집에서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가 어려우신 분들은 원주시 보건소를 방문해서 간단하게 건강지수 측정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알아본 내용처럼 간단한 검사와 건강지표 확인 같은 작은 실천이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귀찮더라도 꼭 병원을 방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 통신원과 함께 영서 남북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영월군 통신원인 세경대학교 병원의료정보과 윤병화 교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윤병화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알아보죠. 영월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영월문화관광재단이 준비한 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목표로 추진되는지와 함께 사업 소개해 주실까요? 예, 영월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영월문화관광재단이 지역 예술인 지원 사업 추가 모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네. 이 중에 처음으로 신설된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은 영월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젊은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응원하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총 3개 단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 사각지대에서 공연과 시각예술 활동을 펼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은 기존 운영단체 외에 1개를 더 추가로 모집을 합니다. 이번 사업은 영월의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예술인들에게 창의적인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지역까지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접수 기간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이며 재단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청년예술인 지원사업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2가지 소개해 주셨고 관심 있는 분들은 영월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10월 12일 금요일까지라고 하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영월 복례산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협업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조성사업이 진행될 예정인가요? 예, 이번에 영월군의 복례산의 랜드마크 조성 사업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지속 가능한 지역 균형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연계 협업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영월의 명산인 복례산을 중심으로 랜드마크 조성 사업은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지향하는 이 새 정부의 5극 3특 정책 기조에 발맞춰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의 특색이 있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이제 복례산 별마로 천문대와 산림욕장을 비롯해서 트리하우스, 숲놀이터, 숲정원, 스리탑 로드 등 숲놀이 마당 랜드마크 조성과 더불어서 기존의 영월의 대표적인 동강이라든지 한반도 습지, 국가지질공원 등을 연계해서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으로 운영이 되는데 자연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생태 복합문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영월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광 자원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영월 복례산이 어떤 모습으로 더 새롭게 바뀔지 기대가 되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주민들의 안전한 밤길을 위해서 영월군이 추진하는 조명형 주소 안내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죠.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예, 영월군이 아무래도 밤길이 좀 이제 무서운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한 사업을 좀 추진하게 됐습니다. 바로 범죄 예방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서 조명형 주소 정보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밤길이 어둡고 방범 시설이 부족한 골목길에 센서 등이 부착된 건물 번호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조도 개선도 될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안심 반사경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고요. 건물 번호판에 QR코드를 삽입해서 긴급 상황 발생 시에 112나 119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올해 124개소에 설치될 예정이고요. 주민의 범죄 불안감을 해소하고 야간 보행 환경을 대폭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명형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설치 사업. 건물 번호판이 설치되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에게 굉장히 안심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영월의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생긴다는데 어떤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영월의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영월군과 영월교육지원이 지원을 해서 교육부가 주관하는 공영형 스터디 카페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네. 영월군은 이로써 진로 진학센터인
청소년 꼼터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 카페, 자기주도 학습 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기에 영월교육지원청이 참여해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돕기 위한 학습 코디네이터 운영도 하고요. 맞춤형 학습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라서 학생 중심 맞춤형 학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런 얘기하면 라떼는 마리아가 될 것 같은데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이런 게 없었거든요. 공영형 네, 스터디 카페 말만 들어도 너무 좋네요. 우리 학생들이 꿈을 마음껏 펼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베토벤 열정상을 수상한 영월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수상 소식과 그 의미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영월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 축제에서 영예 베토벤 열정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전국의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200여 팀이 되는데 그중에 33팀만 무대에 설 수 있는 권위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큽니다. 이날 영월뿐만이 아니라 오산이나 동작구 등의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함께 참여를 했고요. 각각의 오케스트라가 지닌 색채를 살린 연주가 이어졌고 특히 영월의 청소년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관객의 뜨거운 박수와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수상은 영월 청소년들의 예술적 가능성과 열정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결과이며 앞으로도 영월을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경대학교 윤병화 교수와 함께 영월 지역 소식 짚어봤습니다. 9월 8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